하위가입니다. 하위. 오늘은 뭘 찍을 거냐 하면은 이때가 좀 이사철이기도 하고 제가 또 마침 자취를 시작한 지 7년 차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영상각으로 싹 뽑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자취생들이 처음에 자취할 때 뭘 사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 잘 모르잖아요.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초보 자취생들 그리고 그냥 뭐 자취생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자취생들이 꼭 사야 할 물건 추천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취생들을 위한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식주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의식주 3가지 장르로 구분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싹 해놨고 자 일단 의부터 가겠습니다. 의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옷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사 가더라도 옷걸이는 계속 필요해요. 원룸에서 사는 자취생 특성상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만에 계속 이사를 다니가야 마련이고 뭐 직장이 바뀌면 또 그 근처로 이사를 아무튼 이사를 자주 가게 되는데 이사를 자주 가더라도 옷걸이는 꼭 필요해요. 왜냐? 옷은 항상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옷을 항상 걸어둬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그런 데서 대량으로 한 가지 디자인의 옷걸이를 쟁여 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한 가지 디자인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의 옷걸이들을 이렇게 싹 써봤는데 꼴보기가 싫어요. 싹 정리되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한 가지 디자인의 옷걸이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계속 쓰게 된다. 그래서 옷걸이 대신 단점이 있다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으면 긴 옷걸이들이 띠꺼워서 다 채워놓고 싶은 마음에 계속 쇼핑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다음으로는 계속 쓸 수 있는 유행 안 타는 행거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옷이 별로 많이 없어서 행거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아닙니다. 행거는 필요합니다. 행거가 비어있다? 옷을 사서 채우면 돼요. 장난이고 자취를 하다 보면은 살림이 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붙박이장이 있는 원룸에서 살 때 붙박이장 안에 내 옷이 다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약간 애매하게 옷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방롱을 넘치게 놔둘 순 없으니까 행거를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를 샀어. 근데 또 걸다 보니까 이게 이 행거 하나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또 샀죠. 자취를 하다 보면은 살림이 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사를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행거 2개가 있는데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옷의 양이 내가 좀 남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바퀴 달린 행거라든지 이런 거 청소할 때 굉장히 띠꺼워요. 바퀴 사이사이에 먼지가 끼는 거 굉장히 띠껍고 천장형 고정 행거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천장형 행거도 좀 띠꺼워해요. 풀러가지고 해체를 잘 해서 또 다음 이사 갈 때 그걸 다시 들고 가서 다시 조립을 하다 보면 막 나사 하나씩 빠져있고 막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이제 자다가 깔아 뭉개져가지고 절 덮치고 막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분해 없이 한번 조립하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갖다가 옮기면 되는 애들 그런 걸로 추천을 드리고 색상은 무채색 계열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1년 2년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내 취향도 바뀌고 이사하러 가는 집의 인테리어나 분위기도 바뀌어. 근데 그럴 때 아무 상관없이 싹 녹아들 수 있는 거는 무채색이 답이에요. 그리고 존벌레 퇴치약. 선생님 갑자기 무슨 존벌레 퇴치약이에요. 저희 집에는 벌레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예.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존벌레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존만해가지고 크게 나한테 위협을 가하는 그런 느낌도 안 들고 보다 보면 좀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크게 막 벌레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이 존벌레 친구가 있으면은 슬기로운 의생활에서 뻥뻥뻥뻥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들이 자체적으로 리폼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옷이 난데없이 좀 해져 있다? 존벌레 친구가 서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옷장용 같은 경우에는 옷걸이처럼 돼 있어요. 옷걸이처럼. 요거를 옷 걸려있는 행거들이나 뭐 그런 장롱 같은 데에다가 옷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걸어두면 돼요. 그리고 서랍이나 리빙박스 같은 거 안에 옷을 넣어주시는 분들은 모기약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넣어두시면은 존벌레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옷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존벌레 퇴치약을 꼭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의생활에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빨래 바구니. 그냥 한 통으로 돼 있는 빨래 바구니가 아니라 2칸으로 맘땡이 되어 있는 빨래 바구니들이 있어요. 그거를 구매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까만 빨래, 흰 빨래 이렇게 따로 합니다. 그거를 벗을 때부터 구분을 해두면
아주 빨래하기가 편합니다. 바구니 채로 갖다가 털어 넣어버리면 바로 빨래를 할 수 있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꿀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 생활에서는 이렇게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식 생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파츠를 안 해봤어도 기본적으로 사게 됩니다. 이거는 접이식 식탁. 보통 원룸의 경우에는 원룸 안에 식탁이 따로 구비되어 있거나 간혹 가다가 접이식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빼면 소로록 나오는 그런 공간 활용을 잘한 식탁들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밥을 드시려면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접어놨을 때 약간 명화 그림처럼 돼 있는 거나 디자인 식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하시면 은근히 기분 좋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 흰 색깔 접이식 식탁은 비추해요. 왜냐면 접이식 식탁은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흰 색깔을 샀을 때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색깔 있는 그런 걸 먹거나 할 때 바로 닦았는데 얼룩이 착색이 쫙 돼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흰 색깔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있는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라면 한두 개 정도 끓일 수 있겠는데 싶은 작은 냄비. 선생님, 저는 자취하지만 항상 배달만 시켜 먹고 집에서는 뭘 먹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거 아니에요. 저도 다 배달 시켜 먹어도 라면만은 집에서 끓여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끓인 게 제일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냄비를 구매를 하시는데 요즘 대부분의 원룸들이 인덕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덕션이랑 가스레인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냄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구매를 하시면 훨씬 활용도가 높겠죠. 그리고 제가 작은 냄비라고 왜 계속 강조를 했느냐, 원룸에 싱크대는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싱크대가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세면대 사이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이상 이제 딱 넓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난 설거지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워터파크가 돼 있는 그런 재미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냄비. 그리고 작은 냄비를 사셨으면 살 때 같이 사세요. 작은 후라이팬. 이것도 굉장히 작죠? 계란 후라이 한 두세 개 정도 딱 들어가면 맞을 것 같다.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짜파게티 먹었는데 계란 후라이는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후라이팬은 하나 있어야겠다 이 말이죠. 네, 작은 후라이팬까지 구매하시고 다음으로는 저렴한 도자기 그릇. 보통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많이 하죠.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사시면 가장 좋고 굳이 도자기 그릇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나무 그릇 저도 한때 너무 감성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저기 밖에 있는데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나무 그릇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기름때가 잘 안 집니다. 거기다가 기름이 자글자글한 반찬을 담았다가 이게 분명히 이쯤 되면 닦여야 되는데 안 닦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닦고 앉아있어요. 이걸 계속.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해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말려놨어도 조금만 관리가 잘못되면은 곰팡이가 피어요. 밥 먹는 그릇에 곰팡이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나무 식기와 수저, 젓가락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플라스틱은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플라스틱 그릇이 좀 띠꺼워요. 도자기 그릇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전자레인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은 이걸 꼭 사야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없어보면 느끼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원룸들에는, 대부분의 신축들에는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나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렴한 전자레인지, 요즘은 제품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렴한 전자레인지도 상당히 많거든요. 음식이 데워지기만 하면 돼요. 많은 기능을 바라지 마세요. 그런 전자레인지는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취생 특성상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밖에서 사온 음식, 아무튼 집에서 요리를 매일매일 해먹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그럴 때 전자레인지에다가 쏙딱 데폈다가 쏙 꺼내가지고 서로로 먹고 씻어가지고 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에어프라이기를 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에어프라이기의 치명적인 단점은 겁나 귀찮다는 거예요. 한번 쓰면 계속 닦아줘야 돼. 아무리 밑에 종이 호일을 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쓴다고 하지만 옆으로 새어나오는 조금의 기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거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꼭 구매를 하시고요. 자, 이제 식 끝났습니다. 주로 가겠습니다. 주에서 추천드릴 게 일단 첫 번째 물티슈입니다. 물티슈는 무조건 10개 아니면은 20개 박스로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쿠팡에서 아주 저렴하게 파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물티슈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냥 사세요. 두면 써요. 쓰게 돼 있어. 그리고 청소 물티슈. 이거는 뭐냐면 보통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거 구매하시면 좋아요.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먹어도 그렇고 바닥 청소를 기깔나게 닦아보고 싶다 할 때도 그렇고 베이킹소다가 함유된 청소 물티슈들은 상당히 잘 닦입니다.
그리고 닦고 나면은 굉장히 뽀득뽀득해요. 결정적으로 일반 물티슈보다 적셔져 있는 용액 자체도 다를 뿐더러 크기도 넓어요. 그래서 매번 청소할 때마다 걸레 빨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닦고 하면 새까매졌네 다시 가가지고 또 닦고 이렇게 하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를 하세요. 다음은 또 청소 얘기네요. 청소기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약간 아날로그틱한 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빗자루랑 쓰레받기 쓸게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로 바닥을 싹싹 밀었는데 먼지가 싹싹 사라지는 걸 한번 경험하시고 나면 청소기를 포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청소기는 다이슨 좋지. 근데 자취생 입장에서 그렇게 청소기 좋은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워낙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먼지 잘 빨아당기는 청소기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성비 매트리스 그리고 침대 프레임은 비추. 일단 첫 자취를 시작한다면 대단히 좋은 매트리스를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 다니면은 기사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예쁘고 곱게 잘 다뤄주신다고 하지만 애가 좀 뭐 쓸리고 끌리고 약간 좀 더럽혀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는 그냥 적당히 좋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고 대신에 잠은 정말 중요하니까 무조건 싼 걸 사라 이거는 아니고 적당한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침대 프레임은 정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정말 이사할 때 이것보다 더한 짐은 없어요. 그리고 침대 프레임에 따라서 이사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저는 이 프레임 사려고 자취 억으로 끌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절대 왜? 사지 마세요. 침대를 보통 싱글이나 슈퍼 싱글을 쓰실 텐데 프레임 높이가 높아질수록 방이 좁아 보여요. 같은 공간에 살아도 좀 더 넓게 살고 싶은, 넓어 보이게 살고 싶은, 다들 가슴속에 넓은 공간 하나는 품고 살잖아요. 근데 매트리스를 그냥 바닥에 두면 새끼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돈벌레라든지 침대 매트리스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접이식 원목 마루깔판 제가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바닥에다가 그냥 깔아서 요만큼의 틈만 주고 그 위에다가 매트리스를 올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끼끔. 자, 그리고 다음은 제습기 인데요. 창문이 이쪽에도 왕빵만하게 저쪽에도 왕빵만하게 해가지고 막 공기가 이렇게 슉슉 환기가 잘 되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잘 드물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꼭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룸에서 자취를 할 때 하나의 공간 안에서 다 해결을 하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자고. 근데 여기다가 빨래도 널고 여름이 왔을 때 장마라는 것이 온단 말이죠. 제습기가 없으면 정말 집안이 꿉꿉하고 축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스락바스락한 이불을 여름에도 덮고 싶으시다면 제습기는 좋은 거 살 생각을 하지만 가성비 좋은 걸로 하나 꼭 장만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캔들, 디퓨저, 조명. 요 세 가지 조합이 사치 아니에요? 사치품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아도 나의 로망이라는 게 있고 방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예뻤으면 좋겠고 5평이지만 10평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취생들이 다. 그래서 자취하면서 가장 쉽고 저렴하게 방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다 이거죠. 일단 캔들은 제가 지금 쓰는 게 다 태워가지고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그냥 본인 개인 취향의 캔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불을 켜는 것보다는 워머를 사용해서 켜시는 게 그게 또 하게 분위기 이렇게 싹 있으면서 분위기와 함께 향기 싹 있으면서 썸남 데려왔을 때 이렇게 싹 디퓨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디퓨저인데 캔들이 있으면은 굳이 디퓨저가 있어야 하나요? 싶으실 수 있겠지만 디퓨저는 은은한 향을 24시간 동안 안녕 나는 디퓨저야 안녕 나는 디퓨저야 안녕 나는 디퓨저야 이렇게 은은하게 계속 이제 향을 맴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캔들이나 디퓨저 둘 중에 하나는 집에 있으면 좋다. 그리고 조명! 저는 굳이 뭐 집에서 좋은 향기 안 나와도 돼요. 섬유유연제 향기 좋던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 사셔도 되는데 요런 쬐깐한 조명 같은 거 있죠. 안 켜지네.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인테리어 소품 효과도 있으면서 방의 분위기가 조명 하나로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반지하에 살 때부터 항상 이런 찌끄만한 조명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너무 많아져서 문제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잘 때 무드등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술 한잔 찌끄린다 딱 하나 켜놓고 불 딱 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술이 슬슬슬 들어가면서 이제 다 취하고 그런 거지. 요즘은 이런 친구들도 10,000원대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이런 거는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사실 비추천 하면서 다른 걸 추천해드린 건데, 자취생들이라면, 월세러들이라면 꽃피는 꼭 필수템이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시고 많이 사용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꽃핀을 비추드려요. 저도 물론 써봤는데 집주인분들이 정말 양심적이시고 좋으신 분들이어서 2년 주기로 보통 벽지들을 교체를 하거든요. 아니면은 전에 살던 세입자가 너무 더럽게 쓰고 갔다 그러면 이제 벽지 교체를 해주시고, 그런 반면에 그 주기를 안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벽지 도배를 할 때 뜯어내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보통 덧방을 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머 벽지가 4겹이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꽃핀이 안 꼽혀요. 벽지와 덧방 쳐져 있는 벽지 사이에 여기에 꽃핀을 잘 꽂는 것도 엄청 힘들고, 괜히 이게 꽂는다고 설쳤다가 찔리고 아니면은 벽지 겉에 그냥 구멍만 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걸고 싶다 하시면은 다이소 가면 그 팔아요. 글루건 같은 게 이렇게 짜져 있어가지고 딱 붙여버리는 거 있어요. 그건 뗄 때도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문짝이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위치에다가 붙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걸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요즘 자석으로 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네 현관문들이 다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딱 갖다 붙이면 그냥 딱 달라붙어요. 그런 친구들로 현관문에 붙여가지고 공간을 좀 더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꽃피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자취 꿀템들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 또 다르게 자취하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 제품은 어떤가요? 하시는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가 모자라다 싶으면은 또 2편으로 찍을게요. 유튜브 각 잡아야죠. 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도 슬기로운 자취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바이.